비트코인이 계속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 전환을 위한 강력한 징조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들 결국 이 자리에서 풀매수를 할 거고 2월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세력 여기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알트코인 이대로 불장 정답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횡보는 곧 축적 구간을 의미하고 힘의 응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힘의 응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곧 방향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해서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점점 날씨도 풀리고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는데 진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때문에 더 날씨가 뭔가 추워 보이고 진짜 이빨이 다 빠질 만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생 곧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매크로적인 관점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점을 참고해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정확한 매스타점과 목표가까지 말씀드리면서 저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100K 한 번만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한번 아침 시간에 다들 출근하고 계실 텐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였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3주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일본의 판친코 거래량보다 못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해도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요가 증가가 된다면 이 시장에 말라붙은 유동성에 공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바이낸스의 이 SAF 펀드가 4225BTC를 추가 매수했어요. 기관들의 수요도 이 60K 전후를 오가면서 점차 증가가 되고 있는 모양새고, 이게 제가 상승장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장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 저점을 잡고 싸게 사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렇게 시장이 증가를 할 때, 뭐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상승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용 잔고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레버리지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탐욕에 빠지고 환희에 빠지는 거거든요. 즉 이거는 현물의 매수세가 아니라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강력하게 상방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시장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될 수 있는 징조란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려는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이 같은 매크로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신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V자 반등을 곧바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강력한 징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부는 이때까지 영상들에서 공통된 의견을 말해왔습니다. 총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2가지 시나리오가 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 소중한 시드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를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단기 매매만 하고 큰 타점은 잠깐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하루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 바꾸는 유튜버들과는 달리 저는
어떤 전략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그 결과가 손절이 나든 익절이 나든 끝까지 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 시나리오는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빚각 하단선이 올라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눌렸을 때 이 눌림 자리에서 산다고 했어요. 이때 사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그쵸? 아니면 이 채널 저항을 끝내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한번 이 C점에 대한 저점을 위협할 때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각각 이 구간이 57K에서 60K 구간, 또 뚫고 내려오는 74K 구간이에요. 이 두 지점만 차분히 기다려도 우리는 결국 훨씬 더 지금보다 매매가 쉬워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영상도 지금 관점이 현재 바뀐 게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이 관점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가도 저는 목표가도 지금 동일한 상태인데 이 목표가 자체가 이 위에 있는 79K에서 80K 구간이에요. 왜 제가 이 79K에서 80K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여기 이렇게 BSL 구간이 출현한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BSL 구간은 제가 좋아하는 이 ICT 트레이딩의 구조상 세력들이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가기 위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BSL 구간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저항선이나 매물대며 많은 사람들이 숏 포지션을 매매할 때 이 구간을 공통적인 손절선으로 잡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자 보세요. 제가 결국에 71K에서 74K 요 부분에서 저항 한번 두드려 맞을 거라고 했죠. 여기도 지금 이거 30분 봉으로 한번 이쁘게 쪼개볼게요. 자 여기 윗골이 보이죠. 근데 이전에 저항이 여기에요. 계속 똑같은 위치 부딪히고 내려가고 부딪히고 내려가고 부딪히고 내려가고 맞죠? 그러면 세력은 이걸 노린다고요. 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이 된 겁니다. 아 여기만 두드리면 계속 하락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다시 위에 올라갈 때 나는 숏포지션 구축해야지. 여기 손절 잡고. 근데 웬걸? 이렇게 윗꼬리가 쭉 달려요. 넘어서면서. 이때 놀란 개인들이 손절을 한다고요. 그래 내가 손절을 하니까 꼭 내려가. 이게 바로 유동성 구간입니다. 한 번쯤은 꼭 소화시키고 터뜨리고 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1번이 나오든 2번이 나오든 최소 80K까지는 3월달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어도 이 시간론상 보면 우리 설 명절이 지나고 나음부터는 어느정도 이 80K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합 조정 파동상 이미 C점이 형성되어 있고 이 C점과 중첩되는 위치가 바로 이 사이퍼 패턴이 일봉상 출현을 했는데 이 D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합 조정 파동과 정확하게 겹치는 위치예요. 즉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은 크게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매매하는 거는 손익비가 매우 좋지 않아요. 손절을 하더라도 이렇게 커지는 변동성 속에서 이 변동성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충분히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조금 인내심이 없어서 놓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시즌 종료 하락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싸게 잡아서 다가올 대상승량을 준비할지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영역 전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이 유동성 확대는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지가 열려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지속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만의 단기 매매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도 하루 동안 106%라는 수익을 챙겨드렸고 또 와, 자, 이 종목은 제가 봐도 타점이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의 반등 시나리오에 맞춰서
버추얼 프로토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저점과 고점을 잡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보다 제가 15년 동안 시장에서 구르고 구르며 굴렀던 시장의 노하우를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모든 세밀한 관점까지 이 코주부의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결국 어디서 제가 매도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완벽한 고점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끝나고 하락 추세로 막 전환이 될 때 이러한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미리 목표가를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매매를 해오면서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수많은 기술적 분석의 지표와 엘리어트 파동, 또 복합 조정 파동, 하모니 패턴까지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아침길에 출근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은 365 24시간 동안 이 차트와 씨름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로켓 지표를 만든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감정이잖아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실시간으로 내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모두 알려주니 저는 지금 같은 아사리판 같은 시장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로켓 지표를 토대로 2025년 트레이더로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키움증권에서 전국 상위 1%의 주식 트레이더로 기록이 되었고, 전세계 10만 명이 참가한 바이비트 워스트 2025 전세계 코인 투자 대회에서 397등의 랭크가 되면서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500등 안에 들었던 한국인 얼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진짜 맨날 말 바꾸는 유튜버들 말에 놀아나서 손실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누구한테 의지하는 매매를 하실 겁니까? 저도 15년 전 무척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릴 수 있는 이 로켓 지표, 만약에 일봉상 이거 뜨고 매수를 해서 이것만 떴을 때 팔았어도 2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현물로만요. 이러한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이 실시간 현물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저의 실시간 매매 일지, 또 코주부는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유드리는 대신 절대로 저 코주부 불법적인 요구나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 코주부가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 약속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달성을 위해서 이 로켓 지표와 공부방을 공유 받으시고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이 두 개를 기꺼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 광고쟁이들과 이 뿌락티들을 걸어내기 위한 우리만의 설문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거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고 이 밑에 있는 거 둘 중 아무거나 체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가 조금 더 답장은 빠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코주부의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히든 종목, 또 관점 공유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시간에 차 막히잖아요. 그냥 이거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오늘 저는 할 말이 많거든요. 알트코인, 비트코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번이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나한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타점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이 관점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금 현재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스닥의 차트도 무조건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든 싫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비트코인의 시세는 지금 미국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 차트를 절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 비트코인이 상당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 인덱스 차트거든요. 근데 이 나스닥 안에 수많은 기술주들이 있잖아요. 뭐 테슬라도 있고 뭐 팔란티어도 있고 많은 기술주들이 있는데, 보통 이 지수가 오르는 거는 이 안에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시총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하거나 시장이 좋을 때 지수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속한 종목들은 시총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지수가 1% 오르면 종목들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이렇게 오릅니다. 또 하락할 때는 2배에서 3배 내지 하락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마치 이 나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나스닥이 1%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그 몇 배 이상을 상승해버리고, 나스닥이 1% 하락하면 그 몇 배 이상으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은 운석 표시, 즉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지가 정말 큰 중요 쟁점인데, 제가 이 나스닥의 피보나치 채널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려왔죠. 이 2선을 만약에 돌파하는데 실패하고 이 위에서 저항이 걸리게 되면 이 신고점은 절대로 여기 못 넣는다고요. 여기를 넘어선다고 한들 더 큰 하락만 불러오는 꼴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하단에 보이는 1.5선 구간을 터치하고 여기 있는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시장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올리는 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반등 포인트를 약 23,500포인트에서 24,000포인트로 잡았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항상 매 영상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좌 공개까지 하고 있어요. 수십만 달러로 매매하는 계좌,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돈이 많아야, 시드가 커야 매매하기 쉽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약 1,000만원 정도의 가량으로 매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단돈 5,000불로 이 10만 불을 만드는 이 과정을 생생하게 2026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시드로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몸소 트레이더의 자존심을 걸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여러분들 대출을 하고 그런 매매가 편안할까요? 충분히 이 정도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매매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64K에서 잡아서 약 68, 9K에 판 이후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제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없는 사람한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로 할게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한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로 흘러가는 시장이 바로 이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미장이 개장하자마자 또 이렇게 윗골 달고 영망치 캔들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이런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채 롱포지션이나 현물에 베팅을 했다? 일단은 그럼 또 물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로켓 지표도 지금 떠있고, 이러한 요건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도 흐름을 보면, 이더리움 제가 똑같은 말 해서 지겨우신가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도 결국 이 하단에 있는 채널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할 때 사거나, 이거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 여러분들 이제 차트 켜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번 저점에 나왔던 반등 포인트죠. 여기가 1700달러. 1700달러에서 1750달러까지 기다리거나, 돌파하면 눌렸을 때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사거나, 둘 중 하나만 깔끔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저 코드부 따라서 그냥 저 매매일 따라서 단타 매매한다거나. 자, 리플,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죠. 다시 이 매물대 위로 올라오는 양봉, 리테스트 할 때 사거나. 기회는 무조건 준다고요, 여러분들. 나 버리고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결국 이 저항에 돌파하는 실패하여서 이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기다리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잡아 나가야 되는 코인 바로 이 체인링크, 제가 딱 2개 찍어드렸죠. 그 다음에 도지코인. 사실 제가 이번 2026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알트코인, 즉 메이저 코인을 2종목인데 이 도지코인과 체인링크, 이 종목은 지금 사실 현재가부터 차분히 분할 매수를 해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드렸던 이 카이트,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 카이트 정말 꼭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3일 전 영상입니다. 이때 영상 제가 카이트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같이 보고 가실게요. 탄탄하다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 아니면 지금 모든 종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자발트 코인들은 여러분들 그냥 모두 재단 대표들이 권도형이다, 루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진짜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굳이 매매하시려면 이 카이트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하셔라. 왜? 이렇게 신고가 상태에 시가를 돌파한 종목들은 이 위에 매물대가 없다.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시장 무시하고 지 혼자 쑥쑥하죠. 이런 종목 저 코주부가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에서 지난 히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잡아 드린다는 겁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요,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광고쟁이와 뿌락기들을 걸러내기 위한 이런 설문지 하나가 뜨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나 나는 개인정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밑에 보이는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관점이 담겨있는 이 관점 공유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의 정확한 기준점과 매매 원칙이 있다면 결코 이 시장 같은 시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신가요? 이때까지 버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꼭 불장 경험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 코주부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